네, 반갑습니다. 트러블제입니다. 오랜만에 IT 기기 유튜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고프로 미션 1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고프로를 구매한 것 같아요. 고프로 12를 한 3년 전쯤인가? 아마 파나마인가 뭐 이런 나라에서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중간에 제가 고프로 10을 깨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이제 DJI사의 제품들이 워낙 이제 월등하게 나오다 보니까 액션 5를 썼었고, 그 다음에 6를 지금 사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프로에서 이번에 2년 만에 제품이 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구매를 좀 했습니다. 고프로 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시총이 19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게 큰 기업이었어요.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치고는, 이거는 뭐 DJI지만 상당히 이제 시총이 컸는데 주가도 거의 100불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잘 나가던 시기에 뭔가 판단을 좀 많이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닉 우드먼인가 이 대표가 조금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4천억 정도나 되는 큰 돈을 자선단체에다 기부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단체가 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기업이었었고, 그 뒤로 요트를, 거대한 요트를 또 사기도 하고, 직원들을 한 23%를 갑자기 이제 신제품 나오고 나서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지지 못했었고, 그리고 2014년 정도쯤에 DJI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DJI는 아시다시피 이제 드론으로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드론 기술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액션캠 기능, 고프로 액션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잘 조합을 해서 멋진 드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닉 우드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는 우리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거의 무시하듯 얘기를 해서 DJI가 빡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차탕마 끝에 이제 그 액션 시리즈를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성능을 개선시키다가 결국에는 고프로 시리즈를 완전히 이겨버렸죠. 이게 드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 닉 우드먼도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드론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브랜드 네임도 상당히 좋고 하니까 한번 진출해보자 해서 까르마라는 그런 드론을 냈는데, 여러분들 까르마라는 드론, 고프로 드론을 사용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니까요? 절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제품은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붓거든요. R&D 비용을 퍼붓었는데 회생을 못한 거죠. 특히 이 돈으로 고프로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DJI사의 액션캠한테 밀리고, 또 DJI사는 아시다시피 액션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거 포켓 3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신상들 계속해서 잘 만들어냈어요. 뭐 자세구력 많잖아요. 저도 많이 써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을 완전히 접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저도 고프로 12를 약간 팬심으로 열심히 쓰다가 한국 오니까 너무 액션 시리즈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DJI사의 액션캠을 넘어왔고요. 사실 포켓은 제가 2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2 쓰고 3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여행 유튜버로서 한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주로 촬영은 요거로 했어요. 이게 왜냐면 촬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가볍고 흔들림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유튜버들은 뭐 어깨에다가 맨 것도 많고 손에 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가볍게 촬영하는 게 최고거든요. DSLR로 찍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정말 고프로를 잘 썼고,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년간 정말 잘 썼는데, 안타깝게도 빠이빠이 하게 됐죠. 사실 제가 처음 고프로를 산 게 2017년도쯤인가 고프로 5를 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DSLR D3S를 쓰고 있던 때였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이 고프로랑 같이 들고 가니까 너무 화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국을 갔다 왔는데, 영국 여행 내내 한 2번 썼나? 2번 쓰고 나서부터는 손도 안 대고 바로 팔았는데, 거의 한 70% 정도 날아간 가격에 헐값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액세서리까지 70만원인가 80만원 정도 주고 산 건데 거의 35만원인가 정말 헐값에 팔았는데, 다시 고프로를 만나야 될 줄 몰랐죠. 고프로 10으로 아마 2021년도에 만날 줄 몰랐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고프로가 밀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조루 배터리랑 그 저조도 상태, 어두운 상태에서의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게 문제였죠. 낮에는 색감이 굉장히 환하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물론 약간 발색이 너무 진해가지고 약간 거부감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하늘도 정말 하얗게 나오고 진짜 이쁘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DJI사가 하셀블라드를 거의 인수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화질이 상당히 많이 좋았어요. 첫 번째로는 매빅3가 정말 그 들어오면서 상당히 화질이 좋아졌는데 색감도 좋아지고, 근데 그 뒤로 액션캠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포켓3도 포켓2가 별로였거든요. 화질이 되게 칙칙하고 막 노이즈도 많았는데 3부터는 1인치 센서를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액션6예요. 이 DJI사가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니까 액션5에서도 대성공을 거뒀는데 6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로입니다. 물론 좋아진 점은 있긴 하지만 거의 업그레이드 수준이에요. 별로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아쉽다고 해야 될까? 이런 와중에 1인치 센서로 다시 이제 고프로가 들어온 거죠. 사실 액션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스키도 타고 막 액티브한 뭔가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서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액션캠에 바라는 게 뭐냐면은 화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안에 들어가는 센서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화질을 다 챙기기 쉽지 않아요. 이 흔들림 방지와 화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브이로그들이 이렇게 액션캠처럼 잘 안 흔들리고 흔들림 방지가 상당히 잘 되면서 화질이 좋은 그런 액션캠이 나오기를 바라왔었는데, 일단 고프로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건 이제 DJI사의 액션6인데 못해도 1인치 센서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화질은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조도 화질도 상당히 개선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배터리도 한 2시간 이상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발색도 고프로가 그래도 업력이 그래도 15년 업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나빠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센서가 그 판형이 깡패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영상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아침에 그 고프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델 3개가 있길래 3개 중에서 쭉 보니까 가장 저렴한 모델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비싼 모델은 렌즈를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모험을 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액션캠에다가 이 렌즈를 이만한 걸 끼고 뭐 이것저것 다 끼게 되면은 너무 투머치한 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A7C2거든요. 요거에다가 그냥 단렌즈 하나 끼고 다니는 게 훨씬 낫죠. 이게 더 화질이 좋고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투머치인 것 같고, 게다가 이 가장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토 포커싱이 안 되고요. 매뉴얼로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액션캠의 뭐랄까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저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제일 비싼 모델은 ILS인가? 요 모델은 안 살 것 같고, 두 번째로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케이스랑 마이크를 줍니다. 그래서 약간 풀 패키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이게 필요 없는 게, 마이크는 기존에 있던 DJI사의 마이크 요거 있죠. 미니 제가 쓰고 있는데 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얀색 모델을 더 샀어요. 이거는 흰색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 딱 괜찮은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옷에 입을 때 딱 좋아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5만원에 이거 한 세트를 다 살 수가 있거든요. 케이스까지, 충전 케이스까지.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잘 샀고요.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괜찮아요. 제가 거의 4년 동안 세계여행하면서 잘 썼거든요. 진짜 마이크, 그때 당시 처음에 그 세계여행 나갔을 때는 무선 마이크가 일반화되지 않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고프로만 들고도 여행을 해도 충분히 수음이 잘 됐습니다. 제 발음이 좀 문제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를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케이스도 주거든요. 케이스. 근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액션캠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인데 이 철제에 그 케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희색이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듦새들이 좋아요. 액션도 굉장히 만듦새가 좋은데 고프로도 만듦새가 좋은 편이고, 그다지 뭐 충격을 받을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구성이 된 고프로에서 제일 저렴한 모델 100만원짜리입니다. 이제는 액션캠도 1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근데 1인치 센서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뭐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 볼 때는 이 액션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한 70만원 정도 했었던가? 옛날 할 때 70만원대면은 짐벌까지 포함된 1인치 센서의 소형 캠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살 수가 있는데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액션캠만의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독적인 거고, 이 조그만한, 이거보다 살짝 크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조그만한 그런 기기에 1인치 센서가 들어갔던 거, 그래서 이건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이 들고, 고프로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1인치 카메라, 액션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액션 3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브이로그의 왕으로서 거의 군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해외 나가게 되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산 소형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액션캠보다도 이 포켓3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얘가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썼던 것 같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짐벌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껐다 킬 때 움직이는 그 시간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조심조심 다뤄야 되잖아요. 이런 케이스 씌워가지고. 근데 이게 케이스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뭔가 모르게 잘 못 따라오는 그런 느낌? 딴 거 보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짐벌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사실 저는 예를 들고 거의 밖에 나가기보다는 거의 안에서만, 집에서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도커트 설치도 거의 얘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거의 스튜디오용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지금 제가 그 A7 그 C2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큰 카메라로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게 조금 부담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조그마하니까 약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그런 느낌? 그래서 가볍게 이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켓3를 많이 이제 실내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집 끌 때도 보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빨리 촬영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다시 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하면 예, 액션캠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간단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장점이죠. 어차피 이제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제가 주문한 내역을 보게 되면은 100만 원에 플러스 만 얼마죠? 10,000원 정도가 또 배송료, 세금 이런 게 붙었어요. 그래서 약간 웃기긴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미국에서는 599불로 팔리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에 팔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일 텐데 미국보다 비싼 게 좀 말이 10만 원 가까이가 좀 비싼 거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매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카메라라든가 뭐 포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오늘 저한테 배송이 온 요 친구, 요 친구는 서브로 쓰게 될 것 같아요. X5 같은 경우는. 아무튼 얘는 팔아버리게 될 것 같고요. 고프로가 오게 되면은 거의 서브로 이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뭐 좁은 공간들, 특히 자동차 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비행기 같은데 이렇게 좁은데 물속에 들어가거나 뭐 잘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약간 극한이라고 해야 되나? 극한의 상황에서 쓰게 될 것 같고, 산행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이제 잘 쓰게 될 것 같은데, 산행을 할 때는 요 귀여운 친구를 가방에, 포켓은 아니고 가방에 넣어서, 네오2거든요. 넣어서 같이 여행을 하지 않겠나. 그럼 좀 다양한 그런 영상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제가 3월에 제주도 왔었는데 이걸 안 들고 왔었어요. 이거 안 들고 가고 미니 5 프로를 들고 왔었는데, 이거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있었으면 진짜 재밌는 커플샷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찍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오늘 4월 22일 아침에 이제 구매를 했고요. 5월 27일, 28일 뭐 이때쯤 온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워낙 비싼 가격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이 제일 싼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가 풀세트로 나와도 해도 포켓3가 거의 85만 원인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액션캠이 10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에서도 한 100불 정도가 더 비싼 가격으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인치 센서니까 한번 기대 좀 해보고요.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션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얘하고도 경쟁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 윗단계에 있는 그 브이로그 카메라들 있잖아요. 얘하고도 경쟁이 되는데, 일단은 그 브이로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안티샷 기능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얘하고 경쟁하게 되면 얘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고프로가 이길 것 같고, 얘하고 싸울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얘 시장을 많이 뺏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언젠가 이제 고프로 지금 13이 나온 지 2년 됐는데, 고프로 14이 나오게 되면은 얘랑 제대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프로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이렇게 뭔가 새 제품을 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그 포켓4가 나왔잖아요. 근데 포켓4를 쭉 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구매를 했어요. 예약 구매를 했는데 뭐 4월 말에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아침에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포켓 4 프로가 나온다 합니다. 6월 달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갈아타려고 해요. 왜냐면 얘는 약간 업그레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포켓 4 같은 경우는. 근데 포켓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렌즈 2개나 달리고 망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거나 아니면은 인스타 360에서 이번에 루나라고 해서 비슷한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친구들 둘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두 개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주식을 한번 사볼까 해요. 이게 고프로 주식을 한번 사볼까 하는데 거의 최고점에서는 99% 정도가 빠졌었고 2년 동안 거의 데스밸리였어요. 약간 인텔 주식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 2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고프로 시리즈가 매월 9월 정도마다 나왔어요. 가을마다 신상이 나왔었는데 아마 땡스기빙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안 나와서 회사가 이제 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2주 전인가부터 뭐 띠링띠링 제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딱 봤더니 고프로가 한 5%씩 오른다 이게 온 거였어. 갑자기 너 투기세력 붙었나? 민주식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알았어요. 이 고프로가 신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1인치 센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품을 구매했고 오늘 시장 열리면 껌 사 먹을 돈으로 조금 사볼까 합니다. 일단 100불에서 1불 대까지 내려왔는데 원래는 한 0.6불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벌써 2배 이상이 올라온 거죠. 근데 신상이 4월 19일날 처음 이제 오픈이 됐는데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런 쇼에서 한번 박람회에서 오픈이 된 것 같은데 그 뒤부터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그 유튜버들 이런 친구들이 실물을 영접을 한 그런 상태인데 일부 유튜버들은 사용기를 올리기도 했는데 근데 절대 찍은 영상은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케이스 같은 것만 보여줘. 그 제품만 찍어서 올려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나? 그래도 1인치 센서인데 자신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식이 지금 거의 밑바닥에 있는데 저는 뭐에다가 좀 점수를 주고 싶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회사가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2주 최고가가 3불이었습니다. 3불에서 지금 1.4불인데 거의 이제 한 54% 정도 이제 떨어지는 상태인데 일단은 5월 중순쯤에 얘네들이 그 실적 발표를 해요. 뭐 실적 발표라고 해봤자 뭐 1분기에 뭐 판 것도 없고 신상도 없었기 때문에 뭐 특히 특별한 거 없을 텐데 근데 이번에 미션 1, 9% 미션 1이 얼만큼 예약 판매가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시장의 컨선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은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진짜 일단은 신상이 나왔으니까.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요즘 메모리 가격이 미친듯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또 마진 압박을 또 엄청나게 또 시킬 것 같아요. 요즘에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핸드폰 이런 것들 가격 다 올라가고 노트북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제 튀기 전에 미리 샀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진 압박을 좀 많이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낸 고프로한테 박수를 보내고요. 껌값 한번 오늘 주식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